안녕하세요. CAI 레벨 2의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알 주식이나 알 채권 같은 그런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대상 자체가 전부 다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일종의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근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베타라든지 채권은 듀레이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리스크를 우리가 계량화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이 있고 투자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떤 일률적인 보편적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렇게 리스크를 계량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내용들 자체도 보게 되면 되게 산만합니다.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어차피 가지고 있는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의 속성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이런 속성입니다라고 정형화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춘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리포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있고 이럴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딱 들여맞는 그런 정확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가시화되어 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보게 되면 좀 파편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게 하나의 얼라이먼트가 되어서 이 챕터들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는 말할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주제에 좀 그렇게 집중을 해서 일단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이 네 번째 토픽도 다른 토픽하고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기 내용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원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암기보다는 계산이 많은데 이거는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조금 잘 암기를 해놓게 되면 점수를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다루어야 될 주제들을 챕터별로 한번 보면 토픽 4.1에서 Cases in Tail Risk라는 챕터, 여기는 일종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실패를 했을까?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분석 대상은 헤지 펀드들이에요. 헤지 펀드들이 뭔가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교훈을 얻었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뒷부분에 뭐가 달려있냐면 레슨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챕터에서 그 레슨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레슨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왜 그랬나요? 라는 걸 좀 알아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군 이라고 좀 우리가 뭔가 레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실패했던 원인, 그게 되버려서 얻는 레슨도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벤치마킹 앤드 퍼포먼스 애트리뷰션이에요. 이게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주식형 펀드에다가 돈을 갖다가 한 1,000만 원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쯤 되니까 되게 수익률이 좋았어요. 한 15%쯤 수익률이 나와서 1,150만 원을 저한테 돌려줬습니다. 환매를 그렇게 했어요. 15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5%면 나쁘지 않았어요. 펀드 매니저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정말 내가 운용을 잘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손해 안 봤으니까, 절대값으로만 본다면 150만 원 저한테 벌어줘서 수익률로는 15% 벌어줬으니까 땡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펀드 매니저가 잘했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비교의 대상. 잘했다는 거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게 벤치마크고요.
펀드 매니저가 15% 수익률 났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초 대비 연말에 주가 지수는 20% 올랐어요. 주가 지수가 20% 올랐다고 내가 그냥 인덱스 펀드 이런 데다가 그냥 투자했으면 20% 수익률 나왔을 텐데 주가 지수 그냥 20% 올랐으니까.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되게 운용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겼더니 15%밖에 안 나왔다고? 시장보다 못 나왔잖아. 이렇게 되면 잘한 게 아니죠. 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 전체는 10%밖에 안 올랐어요. 연초 대비 연말에. 근데 이 사람은 15%를 올려놓은 거예요. 와, 정말 잘했네. 근데 당신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이 얼마 나왔어야 되는 다른 펀드 매니저는 30%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15% 나왔어요. 그럼 잘했나요? 자, 이것도 잘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가 거의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도 비슷하고요. 반면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도대체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고 투자의 기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를 비교를 해야 얘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하고요. 그 벤치마크를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 레벨 1에서 공부했던 대체 투자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커머디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챕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벤치마크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본인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퍼포먼스 애트리뷰션이죠. 성과에 대한 요인 분석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운인지 아니면 실력으로 그렇게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하고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성과 요인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챕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리코더티 앤 펀딩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 계량적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리코더티 앤 펀딩 리스크는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되게 높죠. 제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금방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금방 팔 수 있어요. 근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유동성이 되게 낮아요. 내가 포지션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금방 사고 금방 팔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좀 잘 되지는 않는 시장이라서 유동성 리스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제목은 유동성 리스크라고 말을 했는데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유동성이 제공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대체 투자는 그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보고 유동성 위험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어떤 지표나 또는 비율로 한번 계산해보는 그런 약간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밸류 리스크라든지 오메가 레이시오 이런 것들 얘기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약간의 계량적인 테크니컬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네 번째 챕터가 해칭, 리밸런싱 앤드 모니터링이죠. 사실은 해지라는 게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해지나 있잖아요. 거의 동등한 의미처럼 쓸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피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고 이러고자 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말이죠. 무조건 피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에요. 자,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리스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해지를 해야 되고 해지하는 수단이 도대체 뭘 쓰면 되는 건가요? 여기 4.4에서는 이제 옵션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이게 약간은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4.3하고 4.4 챕터는요 약간의 테크니컬한 그런 계량적인 좀 테크니컬한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리스크 시스템은 전부 다 리스크 리포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워디해요. 말로만 쭉 다 돼 있어서 좀 지루한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나면 그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위에다가 리포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포팅하는 체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으로 보면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케이시스 인 테일 리스크는
실패하는 걸 한번 들여다보자. 왜 실패할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얻어보자. 레슨을 얻어보자. 이런 이제 이렇게 하나 일종의 보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있고요. 요 4.1을 제외한 나머지부터가 이제 실제로 그 올터네티브 인베스트먼트하고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주제들입니다. 4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주제들이고 맨 앞에 나와 있는 4.1은요. 케이스 스타디예요. 실패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 봅시다. 자, 이것도 요 토픽 4도요.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그 출제 비중은 다른 챕터하고 다를 바 없이 동등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챕터가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어려워요. 이해도 잘 안 돼요. 이런 거라면 여기는 좀 약간은 개량적인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암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점수를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먼저 257페이지에 Risks driven by market losses. 자, 이제 그 실패를 왜 한 거냐면 시장에서 실패를 했어요. 시장에 뭔가를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했는데 큰 손실이 났습니다. 누구나 그 배팅을 해가지고 다 이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쓰긴 했어요. 전략을 쓰긴 했는데 그게 시장 상황과 안 맞아서 시장 전략의 실패로 손해가 났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정도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시장을 전략을 썼던 게요. 보면은 지나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남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썼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잖아요. 삐딱 잘못 나가게 되면 왕창 손해를 보게 되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많이 받아가서 집값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9억이란 대출을 받아서 제 돈 1억을 보태서 10억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자, 저는 오를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억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낸 돈은 1억밖에 안 되고 은행 돈 9억을 합쳐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1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1억밖에 안 내었고 그 다음에 이익은 1억이 났으니까 이거 완전히 엄청난 이익이 난 거죠. 이제 보면. 잘 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 돈 1억을 내고 은행 돈 9억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다가 아파트 가격이 9억으로 1억 떨어졌습니다. 1억 떨어지게 되면요. 그거 팔아봤자 은행 빚 갚고 나면은 저는 가져올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의 돈을 빌리는 건 남의 힘에 기대는 게 레버리지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전략이 잘 맞으면 큰 이익을 했지만 전략을 못 받게 되면 전략이 틀리게 되면 완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Amaranth Advisors LLC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일일이 있잖아요. 디테일한 케이스의 그 디테일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굵은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우리가 이 과목의 역사, 옛날에 조선시대 역사나 고려시대 역사처럼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런 거였구나 이런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요. 제목 옆에다가 Amaranth Advisors 옆에 자, 썼던 수단은요. 투자의 수단은 Natural Gas Futures입니다. 선물 계약을 한 거예요. 선물 계약.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네 돈만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차입을 이용한 거죠.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오는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요. 이니셜 석세스예요.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and then fail이죠. 뒤에 가서 망합니다. 처음에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하면 뜨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되게 잘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계속 높입니다. 그러다가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지는 순간 이제는 레버리지가 양날의 금이라서 진짜 잘 맞으면 성공하겠지만 실패하는 순간 왕창 망합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실제로 왕창 망했어요. 봅시다. 자, Amaranth Advisor가 있는데, 그 Amaranth Advisor가 그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줄거 놓으세요. 멀티 스트래티지 헤지 펀드. 그러니까 전략을 쓰는 게 하나의 전략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인데,
자, 여기를 쫄딱망하게 했던 주인공이요. 브라이언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캐나디안 가스 트레이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자, 트레이딩 전략은 이랬습니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니까,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요. Hunter made a directional bets on the price of a natural gas by going futures. going long futures. for winter contract and short futures for non-winter contract. 괄호 열고 캘린더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 썼던 전략은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을 썼구나. 이런 거죠, 이제. 이 내추럴 가스를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이게 뭐, 도시가스처럼 이렇게 이 가스를 쓰는 게 다 대부분의 용도가요, 히팅 용도입니다. 난방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방열사도 옛날에 있었지만,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뭐 사실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추럴 가스의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윈터의 수요가 높아지고 여름에는 수요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윈터의 가격은 높고요. 그러면 여름의 가격은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추럴 가스 프라이스에 대한 배팅을 했는데 이제 봄에서 가을로 가는 동안에 이런 투자 기간이죠. 자, 봄에 포지션을 잡아서 가을까지 갈 때는 어떤 전략을 쓴 거냐면 이런 전략을 쓴 거죠. 이제 겨울이 있잖아요, 이게. 이때가 이제 하이 디맨드라고요. 가격이 수요가 되게 많을 때죠. 하이 디맨드다 보니까 프라이스가 오를 거예요. 여름에는 가격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는 현재 시점인데 자, 현재 시점에서 여름을 만기로 하고 있는 선물이요. 퓨처스. 아직은 봄이니까 여름까지 가는데도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어쨌든요, 가을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게 뭐 일반적인 좀 일반화시키긴 한데 겨울 만기 퓨처스가 있고 선물이 있고요. 겨울 만기 퓨처스 현재는 봄이지만 겨울까지 가게 되면 하이 디맨드가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본다면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가격은 문제는요. 요거 오르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퓨처스 프라이스예요. 선물의 가격. 자,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봄이에요. 여름 만기 선물 가격이 있고 겨울 만기 선물 가격이 있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 만기 선물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겨울 만기 선물 가격도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선물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 여기도 물론 이것도 이제 스프레드죠. 이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넓어졌어요. 이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게 배팅하는 방법이 이 겨울 만기 퓨처스에 대해서는요. 포지션이 롱 퓨처스. 롱 퓨처스. 그 다음에 여름 만기 선물에 대해서는요. 숏 퓨처스.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자, 뭔가에 대한 롱 포지션이 있고 뭔가에 대한 숏 포지션이 있어요. 롱 포지션은 언제 돈을 버냐면 롱 포지션은 이게 올라가면 돈을 벌고요. 숏 포지션은 이게 내려가면 돈을 법니다. 자, 문제는 여기 현재죠. 현재 시점에서 제가 겨울 만기 선물을 롱 포지션 했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겨울까지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오른 만큼 저한테는 이익이 됩니다. 자, 출발할 때 이 가격으로 출발했으니까 겨울까지 가는 동안에 만약에요. 뭐 오르기를 이만큼 올랐다고,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쳐요. 그러면 요거만큼이 저한테는 프로핏이죠. 자, 이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른 만큼 저한테는 이익입니다. 자, 반면에 제가 또 숏 포지션을 취한 것도 있는데 이거 퓨처스는 숏 포지션 취했어요. 숏 포지션은 가격이 올라야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게 참 내려야 이익이 됩니다. 근데 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출발했던 가격은 이거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게까지 오른 거죠. 근데 원래 근래 가격 대비 본다면 이만큼 올랐어요.
요 폭만큼은요, 로스입니다. 오른 만큼은 손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겨울 만기를 하고 있는 선물 가격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여름 만기를 하고 있는 선물 가격은 좀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롱 포지션에서 이익이 크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에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손해를 좀 작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게 프로핏하고 요 로스하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넷 프로핏. 좀 이익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를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했는데, 선물을 이용한 스프레드죠.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 걸로 배팅을 한 거냐면, 스프레드가 와이든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와이든에 배팅을 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게 오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얘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손해납니다. 자, 스프레드가 줄어들게 되면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이 2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 At first, Hunt and his team were quite successful in terms of return. However, most of everyone's risk was allocated to Hunt Energy Group. 자, 이게 처음에 되게 성공을 했어요. 이런 전략들은 잘했습니다. 어쨌든 잘 되었는데, 문제는 although the fund was marketed as a multi-strategy fund, it increasingly became focused energy fund that placed directional bets on the natural gas price. 자, 이게 이제 그 정체가 말이죠. 이 회사의 정체는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를, 멀티 스트래티지, 다양한 헤지 펀드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전략에서 나와요. 에너지 가스 쪽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명색이 멀티 스트래티지예요. 뭐 보니까 말은 백화점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딱 하나만 팔고 있는 거죠. 찐빵만.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거기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요. Hunter made huge directional bets on the prices of energy product. 그래서 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실려요. 이렇게 전략을 성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주 대량의 배팅들을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By 2006, energy trade accounted for half of Emirates capital and increasing level of both profits and volatility. 그러니까 뭐 거의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지금 이 헌터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룹에서 다 만들었고, 투자하는 금액도 절반 이상에 대한 금액이 이 에너지 그룹 쪽에 전부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 스트래티지 펀드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by 2006년도까지 말이죠. 66년쯤 되어서 Emirates strategy started to become unstable. 자, 이 전략이 조금씩 안 맞기 시작. 이 전략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스테이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또 오른쪽 in addition에서 its open position in natural gas often accounted for majority of open positions for particular months. 어떤 특정한 달에 선물 시장에서, 자, 이 내추럴 가스 선물 시장에서 오픈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으로 남아있는 포지션만 세어봤더니 이 아마란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선물 포지션이 절대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유동성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 거래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한 거래자가 대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한 거래자가 대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반대 포지션을 흩어져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량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포지션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거기 또 세 번째 문장에 in May, the group lost $1 billion due to natural gas spread compression. 자, 스프레드 와이든에 배팅을 했는데 스프레드가 컴프레션 됐어요. 오히려 이게 줄었어요. 파란색처럼 이 사이가 줄어버렸습니다.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는 거죠. Emirates had bet natural gas spread widen 하는 거에 배팅을 했는데,
자, 이래서 되게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뭐, 그 밑에 조금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복구를 합니다. 이 손해를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익이 나는 걸로 돼요. 또 밑에 패러그램 내려와 보세요. At the end for Emirates occurred on August 29일, August 29th, 2006년도에 뭔가 이제 드디어 에미런스가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네요,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었어요.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at the start of September, 자, 가을이죠. 가을에 Emirates remained long March 2007 contract, short April 2007 contract. 3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물이 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이제, 계절로 본다면 가을이죠. 현재가 여기인데, 현재가 가을이에요. September니까. 가을에서 이제 다시 있잖아요. 그죠? 봄으로 가는, 내년도 여름으로 가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 기간이죠. 현재는 가을이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 봄 계약이 있고요. 봄 만기. 3월 만기죠. 3월 만기. 그 다음에 또 4월 만기가 있어요. 3월 만기 계약이 있고 4월 만기 계약이 있고 두 개의 계약이 있는데 3월 만기 선물 가격 퓨처스 프라이스가 있고 4월 만기 퓨처스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까지 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이것도 4월 만기도 가격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배팅을 한 거냐면 이렇게 배팅을 한 거죠. 이제 3월 물도 떨어지고 4월 물도 떨어질 거야. 둘 다 이제 내려가는 곡선이긴 해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3월 만기가 빨리 떨어지고 4월 만기는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야. 이게 이제 스프레드인데 이렇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스프레드가 요만큼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프레드가 조금 더 넓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배팅을 했어요. 자, 이러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3월 만기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내려갈 때 이익을 보려고 하게 되면 숏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숏 퓨처스. 자, 반면에 이거는 롱 퓨처스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제가 포지션을 3월 만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가보니까 원래 출발 가격보다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간 만큼 이제 이익이죠. 이게 이익. 왜냐면 이게 내려가는 거에 저는 배팅을 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숏 포지션은 퓨처스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이익이에요. 이만큼이 이익입니다. 자, 반면에 롱 퓨처스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야 이익인데 출발할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이만큼이 내려갔어요. 내려간 만큼 이제는 손해입니다. 어느 게 큰 거냐면 이 이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서로 상쇄시켜 보게 되면 net profit, 이익이 나오거든요.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나려고 하게 되면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스프레드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프레드가 안 넓어지고 스프레드가 좁아지게 되면 그러면 반대로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요. Emirates remained confident that the spread was going to widen, which would lead to considerable profits from the strategy. Spread contracted. 문제는 말이죠. 스프레드가 넓어지지 않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좁아지는 바람에 이 차이가 좁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계약을 하나씩만 하자, 롱 하나, 숏 하나만 하자 이러면 배팅하고 있는 계약 수가 작으니까 손해도 작아요 이렇게 할 텐데 매시브하게 굉장히 많은 계약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 전략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밑에 레슨 봅시다. 레슨 맨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레슨은 prime broker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iability of the hedge fund. 헤지펀드는 자기들의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 주문을 실행해주는 그런 프라임 브로커가 합니다. 이 프라임 브로커가 때로는 자금을 좀 대여해주기도 하고
또 거래를 갖다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을 갖다 실행시켜주는 게 이제 프라임 브로커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금 대여해주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헤지펀드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 프라임 브로커가 굳이 나서서 헤지펀드를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프라임 브로커를 믿지 마세요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Multi-Strategy Fund should be diversified. 이게 명목상으로 종합백화점이라고 말을 해놨단 말이죠. 우리는 종합백화점이에요. 다양한 물건들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찐빵만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멀티스트레치 펀드는 멀티스트레치 펀드처럼요.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됩니다. Fund managers often choose to deviate from their stated style in response to market conditions or portfolio condition. 그래서 처음에는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놨다가 요즘 보니까 찐빵이 엄청 잘 팔려? 그랬더니 찐빵만 다 팔아. 이렇게 되는 게 스타일 드리프트예요. 전략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종합백화점에 투자를 했을 때는 뭐냐면 여러 개를 판다며, 다양한 상품들을 판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종합백화점에다가 내가 투자를 좀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종합백화점 운영자가 찐빵 잡아낸다고 찐빵 회사로 다 찐빵 파는 가격으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 게 스타일 드리프트죠. 명시된 전략을 벗어나서 다른 전략을 쫓아가는 게 스타일 드리프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조금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Improper risk management was key to Ameron's downfall.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문장에 The strategy used a significant leverage.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레버리지를 되게 많이 쓰게 되면요, 시장에서 내가 배팅하고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거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좀 벗어나는 방법이 빨리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건데, 이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어려워져요.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did not implement the stop loss or concentrate limit.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 stop loss 해야 돼요. 손질명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손해났다고 해서 포지션 끊어. 이렇게 되는데 안 끊었어요.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몰빵으로 내가 다 잡을게. 이런 것들이 concentration limit. 어떤 집중된 포지션에 대한 한도를 갖다가 주어서 더 이상 내가 포지션 못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마지막쯤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futures market for commodities is small enough. 이렇게 commodity futures 마켓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거래자가 대량의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 몇 명의 거래자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로 참여하는 완전 경쟁 시장 이러면 나는 그게 뭘로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그냥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경쟁 가격이 정해지는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프라이스 테이커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시장이 되게 작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대량의 물건을 대량의 물량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고 프라이스 메이커가 돼버립니다. 내가 가격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요즘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아. 근데 이 시장 자체는 되게 작은데 근데 그게 내가 되게 많이 투자를 해놨어. 그러면 내가 그걸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동산 상가가 있는데 부동산 상가 시장이 큰 시장이죠. 좀 작은 시장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부동산 상가 시장이 나중에 은퇴를 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고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 상가에 내가 들어가서 상가 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시장이죠. 상가 시장은. 근데 좀 작은 시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제 돈은 아니고 남의 돈 다 빌려 가지고 거기서 상가를 갖다가 독점하듯이 마구 샀습니다, 이제. 그래서, 됐네, 이제. 상가를 내가 엄청 많이 사놨으니까, 이 상가를 좀 분양을 해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 임대료 가지고 이자 내고 나는 먹고 살면 되겠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이제 장사가 안 돼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상가 분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제가 이 대출받아고 산 상가들을 다 내놓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시장이 작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팔고 나와야 되고, 그걸 팔고 나오는 순간 이제 내가 빌린 대출도 못 갚게 되고 완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시장이냐, 작은 시장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커머디티 퓨처스 마켓은요, 시장이 작아요. 그 시장에서 라지 포지션 또는 휴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장 상황이 나오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빠져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박사과정 밑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이 롱텀 LTCM도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옆에 괄호 열고 제목 옆에다가 얘도 일단은 하이 레버리지. 이것도 남의 돈을 갖다가 많이 이용합니다. 자기 돈보다는 남의 돈을 많이 이용을 해요. 게다가 더불어서 쓰고 있는 전략은 Relative Value Strategy. 여기서 말하는 Relative Value는 자 이제 이런 거죠. 동일한 위험이 있고요. 동일한 현금 흐름이 예상돼요. A 자산도 있고 B 자산도 있는데 이 A 자산도 그렇고 B 자산도 그렇고 위험이 같아요. 현금 흐름도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격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거 하나는 좀 비싸고 어떤 거 하나는 좀 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믿는 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게 보게 되면 요게 좀 하이 프라이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봤더니 가격이 좀 비싸요. 높은 가격이에요. 이거는 좀 로우 프라이스 낮은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높은 가격으로 그래야 되고 있고 이것도 좀 낮은 가격으로 그래야 되고 있으니까 어딘가는 페어 밸류가 있을 거예요. 페어 밸류, 적정 가격. 이런 위험과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페어 밸류가 있을 텐데 이 페어 밸류에 결국은 하이 프라이스는 내려오고 로우 프라이스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수렴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릴레이티브 밸류 전략이에요. 자, 봅시다. LTCM도 헤지 펀드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1998년도에 이제 이게 망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2001년도가 망했어요. 실제로 파산 상태로 가게 된 거는 98년도에 파산 상태로 갔지만, 그 채권자들의 컨소시엄이,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질 않고, 채권자들에게 돈을 갖다 많이 빌려줬는데, 아마 14개쯤 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메이저 은행들인데, 그 메이저 은행들이 이 헤지펀드에다 돈을 왕창 많이 빌려주긴 했지만, 우리가 채권자 역할을 하지 않고 주주로 전환할게 해서 채권자를 돈 빌려준 거를 투자한 것처럼 전환을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좀 14개 은행들이 컨소시엄으로 출자 전환을 합니다. 빌려준 돈을 갖다가 이자 원금 갚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투자한 걸로 바꿔줄게.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1998년도에 이제 이가 파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때 연준이 나서서 어쨌든 14개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이 헤지펀드를 살려. 사실은 뭐 연준이 헤지펀드 살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시장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 컸습니다. 이 헤지펀드가 망하게 되었을 때 14개 은행들이 컨소시엄으로 출자 전환을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이 헤지펀드는 나중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손해를 봤을 때가 98년도에 36억 달러 손해를 봤어요. 예, 36억 달러 손해 봤는데 이 36억 달러 손해 본 거를 2년 만에 다 복구를 하고 물론 그 14개 컨소시엄이 그러면 들어가서 엄청나게 뭐 투자를 잘했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만 가길 기다렸을 뿐인데 그런데 2년이 지났더니 이익이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 LTCM이라는 헤지 펀드가 쓰고 있던 전략들이요. 되게 잘 맞는 전략이고 그리고 되게 성공하는 전략이었긴 하지만 일시적인 시장 충격이 탁 오면서 이 전략이 잠깐 흐트러진 거예요. 이 전략 따라 잘 안 맞게 되어버려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잠깐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 잠깐 걷는 고통을 건너만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이익을 봤을 텐데 잠깐 겪는 고통을 못 겪게 된 거죠. 왜 못 겪었을까요? 하이 레버리지 때문에.
남의 돈을 왕창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왕창 쓰지 않고 전부 다 내 돈이었다면 그냥 기다렸을 텐데.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상가 붐이 엄청나게 일었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가를 많이 투자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다 투자하진 않죠. 다 보면은 뭐 융자를 받고 뭐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뭐 무이자 대출도 많으니까 상가를 한 뭐 10개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4, 50억 들었어요. 뭐 내 돈 거기 들어간 거는 한 10억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피눈물 나는 돈이긴 하죠. 그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다 대출로 이렇게 해놨어요. 상가가 완성이 되면 이걸 분양을 상가가 완성이 되면 임차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서 임대 수수료를 받으면 될 거야. 근데 상가를 갖다가 내가 한 40억, 50억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10개쯤 있다라고 쳐요. 거기에서 10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그러면 임대료만 가지고 저는 앞으로 뭐 평생 먹고 살겠다. 물론 이자가 갚아야죠. 근데 이자가 금리가 요즘 낮으니까 낮은 금리로 돈 빌려서니까 임대료 받아서 그 이자 줘봤자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겠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그냥 상가 분양을 다 받고 한 10개쯤 그냥 상가를 샀어요. 한 4, 50억 들어가지고 미리 다 사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안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누구나 그 상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볼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옆에 지하철도 있고, 옆에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도 있고, 유동인구 엄청 많은데 왜 임차인이 안 들어오지? 그 임차인이 정상적 상황이라면 들어올 텐데 요즘은 그렇게 장사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장사하게 되면 관리비도 안 나와요. 재료비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무슨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자영업을 합니까? 자, 그때에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도요, 버팁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경제가 좀 정상화되게 되면 그때는 요 상가가 분명히 임대가 잘 나갈 텐데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 상가를 사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매각하겠다고 내놔야 되고 그것도 빨리 팔려고 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손해를 엄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맞는 전략, 롱텀으로 보게 되면 맞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손해를 하회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파산입니다. 이 LTCM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맨 밑에 보게 되면 LTCM focused primarily on relative value strategy. 주로 뭘 이용한 거냐면 fixed income, 채권을 이용한 그런 전략을 썼는데 썼던 전략은 relative value strategy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게 뭐니 보면 identify two similar securities that were trading at different spread. 이것은 스프레드란 게 그냥 수익률의 차이긴 한데 그냥 가격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위험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차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TCM would buy the relatively less expensive security.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싼 거는 long position. 그 다음에 short more expensive security. 상대적으로 비싼 거는 short position.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적정한 범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상적 시장이라면 적정한 범위로 돌아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long 포지션과 short 포지션에서 둘 다 이익을 보게 됩니다. 롱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롱 하는 거죠. B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롱 포지션.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올라가면 돈 번다고 했어요. 지금 로우 프라이스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돈 벌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돈 벌어요. 그래서 얘는 A는 상대적으로 비싼 거니까 이거는 페어밸류로 수렴하면서 가격이 좀 내려갈 거예요. 그럼 내려가는 폭만큼 저는 또 돈을 벌게 되죠. 롱, 숏 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6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